안녕하세요. 선생님 손에 오늘은 작은 책이 한 권 들려져 있어요. 자, 이 사람 혹시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선생님의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것 바로 영화예요. 선생님 영화 보는 걸 아주 좋아해서 한때에는 매일매일 영화를 보러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자주 보았던 선생님 아주 어릴 때 TV에서 틀어줬던 명화극장이란 게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영화들을 선별해서 주말에 딱 한 편을 틀어줬는데 이 시간이 되면 선생님은 모든 식구들에게 이렇게 시켰어요. 나 영화 볼 거니까 아무도 나에게 말 시키지 마 라고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때 봤던 영화 중에 바로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있답니다. 이 사람은요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감독하고 영화에 출연까지 했던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자,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찰리 채플린이죠.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찰리 채플린은 아주 오래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영화인이에요. 그리고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우리가 영화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곳이 어디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충무로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헐리우드가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은 다 헐리우드에서 오겠죠. 우리는 그래서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헐리우드는 알잖아요. 그곳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머쥐었던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자, 찰리 채플린 일단 겉모습을 봐주세요. 어때 보여요? 몸집이 커 보이나요? 생긴 모습만 봐도 우스꽝스러운가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비극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슬픈 거예요. 희극은 하하하 웃음이 나는 거죠. 왜 가까이서 보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일인데 멀리서 보면 웃긴 일일까요? 그건 바로 이 사람의 영화 속에서 보면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찰리 채플린은 엄마 아빠는 연예인이었어요.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이돌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인기 있는 유튜버를 생각할까요? 자, 찰리 채플린의 엄마 아빠 중에서 엄마는 가수였어요. 그런데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목소리죠. 엄마가 노래를 하다가 그만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그렇다고 말을 못하게 된 건 아니고요. 가수로서 노래하는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엄마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들었죠. 우리 우울증,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들고요. 아빠는 일터 나가서 일을 했지만 사람이 없어서 불러주지 않으면 아빠는 그날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수나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오세요, 저희랑 일해요 라고 하면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겠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겠죠. 아빠는 그래서 일을 해도 집에 돈을 주지 않았어요. 아빠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면 늘 술에 취해 있었어요. 엄마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찰리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요. 찰리와 형은 그래서 그다지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찰리는 학교에도 다니지 않았어요. 물론 아침마다 집을 나가긴 했어요. 찰리는 어디에 갔냐면 길거리를 다녔어요. 길거리를 쏘다니다가 저녁에 해가 져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어서와 찰리,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 뭘 했니?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놨어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찰리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주방으로 가서 식어 빠진 토스트에 잼을 발라서 저녁 끼니를 때워야 했죠. 그래서 찰리가 몸이 이렇게 작은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의 우울증이 깊어져서 나중에 엄마는 정신착면 증세까지 왔고요. 마침내 엄마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형과 찰리는 각기 떨어져서 다른 기관에 맡겨지기도 했죠. 엄마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다시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고요. 엄마도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엄마는 바느질하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엄마의 병은 그렇게 쉽게 낫지 않았어요. 완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괜찮아졌나 싶으면 또다시 악화되는 걸 되풀이했죠. 마침내 엄마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빠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찰리는 엄마 아빠 함께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늘상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찰리는 길에서 살았고 학교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찰리가 그래도 연극적인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 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에 의해서 연극을 하기도 했어요. 찰리는 이때부터 나는 연극에 소질이 있구나. 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 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찰리가 이제 성장했을 때 형이 어느 극단에 들어갔어요. 그 극단주에게 형이 말했죠. 동생 찰리가 있어요. 찰리가 어릴 때 제법 연기를 했었어요. 그러니 찰리 오디션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극단주는 그럼 찰리를 한번 불러와 라고 해서 찰리를 봤는데 왜소하게 생겼고요. 체구도 키도 작고 도대체 웃기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극단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극단은 희극, 즉 사람을 웃기는 연극을 해야 되는 곳인데 저런 사람이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기회를 달라는 형의 말에 마침내 오디션 기회를 주게 되었어요. 찰리는 오디션장에 그냥 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연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건 대반전이었어요. 웃길 때라고는 정말 일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진짜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극단주는 찰리에게 한눈에 뿅! 반해서 하트가 뿅뿅뿅뿅! 마침내 그를 채용했죠. 찰리는 그렇게 극단에서 배우로 새롭게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찰리는 연극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나 봐요. 찰리는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찰리는 헐리우드에서 영화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죠. 찰리가 만든 영화는 배우는 연기하는데 배우의 말소리는 나오지 않는 영화였어요. 우리 그 영화를 무성 영화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아니 어떻게 배우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바로 그랬었죠. 그래서 배우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입도 막 움직여요. 하지만 목소리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영화를 딱 틀어놓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여자 목소리를 내고 남자 목소리를 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목소리도 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변사가 재밌게 하면은 그 영화가 더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자, 이렇게 무성영화 시대에 찰리는 감독으로 제작하는 사람으로 1인 3역을 하면서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게 돼요. 그럼 찰리는 어떤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선생님은 워낙에 영화를 좋아하니까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영화 중에는 아주 휴머니즘이 풍부한 영화도 있고요.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영화도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 했던 영화는 바로 사회 비판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공장에서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로 고용이 되었는데 쉬는 시간, 우리가 쉬는 시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은 잠깐은 머리를 쉬어줘야 할 때가 있어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도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노동자도 쉴 때가 필요해요. 그런데 쉬는 시간을 사람이 피곤한 거에 맞춰서 쉬는 게 아니었어요. 기계에 맞춰서 쉬는 거죠. 자, 기계가 계속해서 가동이 되면은 나중에는 열이 발생해요. 그럼 열을 식혀줘야 되거든요. 열을 식혀주는 시간. 기계가 열을 식히는 시간 동안 사람도 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를 찰리 채플린이 영화 속에 만들어냈고요. 그게 모던 타임즈라는 굉장한 명작이에요. 그래서 모던 타임즈에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의 부품처럼 산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 지금은 굉장히
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할리우드에서 온 영화들은 거의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사실적이게 진짜적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보면 안 되죠. 아주 많은 것들은 사람들은 파란색 천안에서 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G로 그 나머지 배경을 다 채우는데 이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만한 기술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때 영화를 보면 와, 뭐 저렇게 단순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이 인권, 사람은 우리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장에서 살는 노동자에게 그런 인권이 있나?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저렇게 노동자의 인권을 막 짓밟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 또 이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은 점점점 부자가 되고 있었고요. 가난한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 시대를 바로 영화 속에 가감없이 전부 다 집어넣었던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찰리 채플린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만 이런 찰리 채플린의 사회 비판 의식이 싫었던 사람들도 있어서 미국에서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요. 아주 어마어마했죠. 이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 두 개의 진영으로 세상은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한번 이야기가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 속에서 정말 함께 살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나는 민주주의 쪽이 너무 좋아서 아니었고요. 나는 공산주의자야도 아니었어요. 그냥 찰리 채플린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너무 가진 자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영화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 사회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좀 봐줘요, 알아봐줘요. 저들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영화로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 문제가 되어서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려요. 자,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침내 찰리 채플린은 미국에서 나왔을 때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돼요. 미국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공산주의자는 필요 없어. 자, 찰리 채플린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세상은 바로 미국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더 이상 상영해주지도 않았어요. 공산주의자가 만든 영화는 이곳에선 상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상영 금지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펐던 찰리 채플린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스위스라는 나라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죠. 그리고 미국도 나중에는 이렇게 찰리 채플린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겠던 건 잘못한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찰리 채플린은 생애의 마지막에 다시 헐리우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찰리 채플린이 얼마나 영화를 사랑했냐면 나이가 77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와, 할아버지잖아, 이제 힘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도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찰리 채플린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데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돈이 없어.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죠.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았어. 또 외모가 아주 멋졌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불사를 수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채플린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찰리 채플린은 지금은 우리 주변에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찰리 채플린의 정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 나도 할 수 없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침묵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세상에 알릴 것이냐. 우리는 살면서 바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해요. 채플린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죠. 길거리에서. 그래서 더 그런 걸 마음 깊숙하게 느꼈는지도
된다면 난 그것을 세상에 알릴 거야.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그리고 고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흐르고 있어요. 사이즈풀이는 신체적인 생명은 끝이 났지만 이 사람이 세상에 보여주었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단순하게 먹고 자고가 다가 아니에요. 나의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사는 것도 아니죠. 또 여러분의 꿈은 지금 당장은 저 꿈을 어떻게 난 저걸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노력을 한다면 그 꿈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나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멋지게 성장한 여러분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선생님은 그런 날을 기대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멋진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안녕. 잊지 말아요. 이것을 보고 나서 퀴즈를 풀면 선물이 와르르르르르.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를 낚아챘으면 좋겠어요.